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질문인데, 그 대표님이 꼬마 빌딩 신축도 하셨는데 네. 그걸 통해서 수익률이 400% 이상 아. 난 사례가 있다고 들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 400%. 네. 이게 어떤 사례예요? 사실 저 서울에 네. 꼬마 빌딩을 지었던 그래요? 경우인데요. 언제 지은 거죠, 이거는? 2019년도 19년도? 초에 이제 구입을 해서 네. 진행을 한 겁니다. 네. 뭐 구체적인 금액을 네. 말씀드리면 한 1,100만 원 정도, 평당 1,100만 원 정도. 토지를 매입하기. 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구입을 해서 네. 이제 건축을 했는데 몇 평 정도 됐어요, 거기가? 한 78평 정도. 78평 정도. 네. 상당히 싸게 구입을 한 거죠. 네. 그쵸. 사실은 이제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자마자 네. 바로 건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좀 이제 2년 정도 묶여둔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거죠. 왜 건축을 그때 바로 안 하셨어요? 사실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현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셨구나. 그중 대부분이 바로 건축하는 현장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토지를 먼저 좀 구입을 한 다음에 네. 한 1, 2년은 이제 묶여둔 다음에 묶여둔 하는 다음에. 경우가 좀 이게 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는 좀 중요한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고 했던 것처럼 꼬마 빌딩 하더라도 물론 이제 꼬마 빌딩은 이제 건축업이라고 생각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건축을 해서 그 건축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70%에서 11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보통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왕 하는 거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입지 분석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땅값이 오를 것인가, 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값이 오를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구입을 한다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건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토지를 구입하면 대출 이자는 나가겠지만 그 이자 이상의 어떤 이제 지가 상승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꼬마 빌딩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한다면 이제 결국은 내가 잘 일부러 시간을 뭐 끌든지 네. 아니면 또는 내가 실수로 하다 보면 또 이제 공사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실수로 딜레이를 되든 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나한테는 유리한 상황들이 더 발전되는 뭐 그런 경우들을 이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데요. 네. 3, 4년 전에 비해서 네. 이 지역 토지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어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강 건너, 여기 이제 용산, 저기 보이고 있는데 용산 네. 같은 경우는 원효로 쪽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 3년 동안 거기도 지가가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묵혀두면 그 네. 사이에 지가 상승, 자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 네. 물론 이제 이자는 나가지만 그 이자보다 훨씬 큰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안목, 그런 네. 지역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만 기른다고 하면 내 문호동으로 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고, 그럼 이거는 네. 그 2년 뒤에 그럼 신축을 하셨나요? 지금 이제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네. 신축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신축을 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 400% 이상, 500% 이상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러겠네요. 묵혀둔 효과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네. 거네요.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일반 이제 부동산 투자에 그 좀 감이 없으신 분들은 저게 가능해라고 하지만 뭐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 대표님도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해보면 뭐 한 3개월 내외면 일반들도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가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공부 우리가 의사나 판사 되려면 10년, 20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한 넉넉 잡아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하면 의사, 판사 부럽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꼬마 빌딩, 이제 꼬마 빌딩 붐이 한 4, 5년 전부터 일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꼬마 빌딩은 다 알고 있는데 꼬마 빌딩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꼬마 빌딩의 정의를 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꼬마 빌딩이라는 거는 네. 뭐 어떤 사전이나 또는 법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좀 작은 건물들을 꼬마 빌딩이라 부르는데 네. 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그리고 원룸, 뭐 고시원 네. 또는 상가 주택, 네. 또는 일반적인 5층짜리 상가 정도를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뭐 공장도 꼬마 빌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꼬마 빌딩은 이렇습니다. 이제 건축이라는 우리가 건축업이 있고 네. 또는 부동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축 자체에 대한 시너지가 높은 곳을 그냥 건축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빌딩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또는 뭐 지식산업센터를 음. 짓는다든지 또는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그 어떤 토지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 건축물 자체에 대한 가치가 부가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쵸, 뭐 PF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뭐 100억, 200억, 적게는 많게는 뭐 1000억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저는 이제 빌딩이라 보고요. 네. 그런 것 외에 그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더 메인인 사업을 그냥 부동산업이 오히려 주 사업인 그런 걸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꼬마 빌딩을 어떤 그 부동산 그 토지를 더 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토지였는데 이 꼬마 빌딩을 짓고 네.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그 어떤 이제 부동산 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렇군요. 건물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해서 또 정의도 말씀해 주셨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부가가치를 내가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래된 낡은 건물을 사요. 그 낡은 건물의 가치는 거의 제로죠. 한 40년 지나면.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사서 철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에 맞는 상품, 업종들을 이제 만들어서 네. 지어서 뭐 분양 내지는 이제 매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가치만큼의 돈이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사야 가치가 있을까? 또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가치가 있을까를 공부하면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네. 정도 안목을 하는데 꼭 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대표님의 네. 강의는 알고 싶죠? 우리 인생의 맛 클래스에서 강의를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계시니까요. 말도 굉장히 편하게 해주지만 또 본인이 또 올챙이 시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주 편안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꼭 와서 들어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의 투자의 마중물이 돼서 공부를 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지금 이제 신축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일반인들은 이런 건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좀 낯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시장에 있는 거 꼬마 건물 뭐 이렇게 사면 되는데 네.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건축 신축이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서울에 네. 낡은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서 이제 이거를 허물고 그 기초를 다지고 골조를 올린 다음에 어떤 뭐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네.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또는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왜 신축을 해야 되느냐? 네. 사실 좀 죄송합니다. 출구 전략이라고 네. 또 이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좀 건축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은 사실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건축 자체에 대한 시너지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건축을 하면은 뭐 돈을 못 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꼭 사실은 꼭 신축이 아니라고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해서 그냥 중고 건물을 구입하는 게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 중고 건물을 구입하는 게 맞고요. 네. 또는 이제 중고 건물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그렇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이 더 가치가 그렇죠. 높다고 생각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부지는 신축을 통해서 그 부동산의 더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신축을 선택한다. 그렇죠.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신축을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는 게 또 용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죠. 난 새 건물 하나 사고 싶다. 네. 근데 그 새 건물에는 그 신축을 하신 분의 노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노력이 이제 피로 붙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축을 어느 지역에 한다라고 하면 지어진 것보다는 좀 노력해서 내가 직접 지으면 원가 절감할 수 있는 폭이 있으니까 그런 데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즘 이제 꼬마 빌딩 해서 한 5, 6년 전부터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강의도 네. 많이 하고 붐이 엄청 일었어요. 유튜브 네. 쳐보면 꼬마 빌딩 하면 도배가 돼 있는데 어때요? 일반인들도 이 꼬마 빌딩 건축을 통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까요? 꼬마 빌딩은
굉장히 잘만 활용하면은 일반인 분들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래요. 기회가 이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꼬마 빌딩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설계사분을 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시공사를 선택을 하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시공사를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제 아무래도 꼬마 빌딩 건축하다가 10년 늙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공사분을 이제 잘 선택을 하고 이제 좋은 부지를 구입하는 것, 그 두 가지만 잘 할 수 있다면 네. 일반인 분들이 꼬마 빌딩이라는 걸 이제 뭐 구입을 하든 또는 그냥 신축을 하든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건축비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서 매입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매출은 또 그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아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차익이 네. 수익 차익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뭐 뭘 어디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을 찾아서 내가 짓기 위해서는 파트너들이 필요한데 네. 건축 설계 또 이제 시공사 뭐 이거 외에도 몇 개 파트너들이 있지만 이 두 파트너를 좀 검증된 사람을 잘만 선택한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꼬마 빌딩 건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네.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네.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꼬마 빌딩 건축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서울과 같은 그 도심이죠. 그래서 이미 인구가 포화 상태를 이뤄서 또는 인구뿐만 아니라 주택도 네. 노후화가 돼서 좀 슬럼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네, 있습니다. 슬럼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럼화되어 있는 곳이죠. 네. 슬럼화된 이제 노후주택을 구입을 해서 네. 이제 부수고 그곳에 새로운 그 건축물을 꼬마 빌딩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네. 그런 곳은 이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노후화 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새로운 이제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아주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도시에서 네.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투자하는 성장들. 방법입니다. 예.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970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국토 개발이 대대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과 그 인근 지역들은 이제 완성이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선진국으로 왔는데 네. 이 선진국 시대에도 아직까지도 예전에 개발도상국과 같이 네. 이제 성장하는 도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성시라든지 오산, 뭐 평택, 안성 또는 세종시와 같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에 네. 그곳에 토지를 구입해서 어떤 꼬마 빌딩을 지으면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는 이제 어떤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었다고 하면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네. 또는 이제 어떤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단독주택, 넓은 단독주택을 지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형태로 꼬마 빌딩 건축이라는 건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꼬마 빌딩을 그냥 매입하는 건 지금 수익률이 2%도 안 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좀 더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구도심 내에 슬럼화된 곳. 어차피 이제 구도심 내는 새로 공급될 땅도 없고 수요는 어느 정도 확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서 접근하는 거 비교적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런 곳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의 필수제인 주택. 네. 이제 다세대 다가구로 접근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성장할 곳. 이것은 국토종합계획이나 세부 계획들을 보면 지역별로 네. 공부만 하시면 어디가 어떻게 좋아질지를 뭐 10년은 아니지만 한 1년에 앞서서 관심만 가져가면 빠르게 알 수가 있죠. 그런 곳에서는 물론 이제 주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그 지역에 맞는 뭐 예를 들어서 공장, 무슨 타운하우스, 세차장, 네. 뭐 모텔 네, 해서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확 올릴 수 있어서 좀 더 많이 이제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사나 판검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 나이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20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제 머리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데도 저도 이렇게 부동산으로 네. 감사하게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또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청만 하는 시청자 입장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대표님처럼 한 1년 뒤에는 자신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는 요 제 옆자리에 딱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크에 들어가시면 아주 강의를 쉽고 편안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링크도 아래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고요. 대표님 앞으로도 우리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강의 또 더 좋은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